있는지 없는지도 미리 파악하기 어렵고, 사실은 버블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건 사후적으로만 판단이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학자들은 그걸 추정을 하죠. 이 버블이 있는지 없는지, 어느 자산시장에서 버블이 생길지 이런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역할은 버블이 터진 뒤에 사후적으로 개입해서 신속하게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게 그 역할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스퍼는 근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나고 나서는 굉장히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 비판한 학자 중에 미시킨이 있죠.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미시킨은 버블에 사전 대응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시킨은 버블을, 자산시장에서의 버블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본 것이죠. 이 과도한 신용에 의해서 생기는 버블이 있고, 또 하나는 시장의 비이성적 과열에 의해서 생기는 버블이 있는데, 시장의 비이성적 과열에 의해서 생기는 버블에는 사전 대응할 수가 없지만 과도한 신용에 의해서 생기는 버블에는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사전 대응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미시킨 의견이 맞다. 전적으로 저는 거기에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금융위원장을 할 때도 가계부채 문제 굉장히 크고 했었는데, 그거에 대응하는 일, 그런 거에 초점을 맞췄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이제 세계에서의 금융위기,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우리 한국에서 있었던 금융위기, 이걸 한 페이지씩으로 요약해놨는데, 이건 자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세계적인 금융위기라든지 또 우리나라에서의 금융위기,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항상 자산시장, 특히 이제 주식시장이나 부동산시장에서의 버블 생성, 그리고 이 버블의 붕괴, 그 이후에 금융시장에서의 신용경색, 이것이 또 급격한 실물 경제의 위축을 가져오는 것, 이것이 전형적인 금융위기의 과정인데 거의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1636년에 네덜란드에서 튤립 버블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튤립 국은 하나 가격이 집 한 채 가격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네덜란드에서 왜 이런 버블이 생겼을까? 당시에는 네덜란드가 제일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암스테르담으로 돈이 모였었죠. 그러다 보니 이 과도한 신용, 과도한 빚이 생기면서 네덜란드에서도 이런 버블이 생겼던 것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이 버블 이후에는 1720년 영국의 남해 회사 버블이라든지 프랑스의 미시시피 버블, 이게 같은 1720년에 있었습니다. 다 이 식민지 무역을 하는 남해 회사, 그리고 프랑스의 미시시피 회사의 주식과 관련된 버블이었죠. 이런 것들을 보면 과도하게 돈이 몰리고 신용이 커지다 보면 이것이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은 1929년 대공황,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습니다. 과거 한 20, 30년간에는 1997년에 외환위기도 있고, 2003년에 신용카드 사태, 2011년에 저축은행 사태 등이 있었죠. 이 위기들도 다 과도한 빚, 과도한 신용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환위기 때는 우리 기업들의 부채, 과도한 기업 부채 비율이 400%에 이르고, 이런 것이 위기의 원인 중에 하나였죠. 신용카드 사태 때도 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비 진작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늘어난 카드비 때문에 문제가 됐었고,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도 우리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잘 넘긴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2000년대 중반에 부동산이 화랑이고, 또 그때 부동산 PF 대출이 늘어나고 했던 것이 저축은행 사태를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 상황, 이런 것들이 항상 재현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마크 트웨인이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역사는 있는 그대로 반복되지 않는다. 다만 어떤 리듬이 있다는 말을 했는데요. 이게 학자들이 또 이걸 많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금융위기에 딱 적용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금융위기가 반복되지는 않지만 어떤 리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위기에 그것이 과도한 신용, 과도한 부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융 안정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금융 안정 바탕 위에서 금융산업이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 최근에 금융산업을 둘러싼 변화와 과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지금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화, 기술 혁신, 그리고 AI 활용,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토의하실 내용이죠. 고객의 모바일 디지털 의존도가 이미 확대됐고, 또 혁신 기술과의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AI라든지 IoT, 블록체인, 이런 여러 가지 기술 발전이 지금 지급 결제, 투자자산, 보안 등 여러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금융위원회 근무할 당시 2015년에 이제 핀테크 육성하고 하는 그런 화두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처음에 핀테크